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에스턴 마틴의 첫 번째 SUV인 DBX 중에서도 무려 707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DBX 707입니다. DBX 707의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시작으로 도로에서 보기 참 힘든 차량인데요.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거대한 그릴이 눈에 띕니다. 일명 베인 그릴이라고 불리는데요. 에스턴 마틴의 패밀리룩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릴 안쪽을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훤히 보이는데요. 이 차량은 터보차저를 트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엔진의 냉각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퍼를 보시면 추가 에어 인테이크 적용으로 고성능 이미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과 마찬가지로 엔진의 냉각 성능을 강화시키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기 저항까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주행 등은 범퍼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 버전인 DBX는 이쪽에 타원형으로 주간주행 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707은 직선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다른 점입니다. 참고로 방향지시 등은 주간주행 등과 겸용입니다. 광원은 주간주행 등과 같은 LED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프로젝션을 감싸는 십자형 커버가 특이합니다. 안쪽의 디테일들도 다른 차량들과 다른 유니크함을 뽐내고 있어요. 엠블럼은 현재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서 하얀 색깔이나 컬러 등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라인은 각종 성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공기 역학까지 신경을 쓴 디자인입니다. 안쪽에 에어 인테이크는 실제로 뚫려 있는 타입이라서 엔진 열을 방출해 줄 수가 있고요. 가니쉬 같은 경우는 현재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옵션으로 카본 재질도 같이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후드 개폐 버튼은 조수석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빨간색 레버를 당기면 후드가 열립니다. DBX 707은 클램쉘 후드 적용으로 측면 휀다가 같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엔진룸 또한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셔행 통은 휀다 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하우스에도 흡차음재가 다이렉트로 보이는 이러한 형태는 고성능차다운 매력인 것 같아요. DBX 707의 스펙은 V8 4.0 트윈 터보 엔진, 이게 벤츠의 AMG 엔진과 동일합니다. 미션 같은 경우는 9단 DCT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707마력에 제로 백은 무려 3.3초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BX 707의 자세한 성능감은 시승기 때 보여드릴게요. 측면부를 보시면 전장이 5m급으로 벤테이가나 우루스 대비 100mm 정도 작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측면 라인이 공기 저항 감소에 유리하게 느껴지는 곡선형 에어로 다이나믹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의 에어 인테이크도 공기 역학의 흐름을 고려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냉각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휠은 23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델리 P0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편평비는 전륜이 35, 후륜은 3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인치 휠의 승차감을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광폭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사양이 권장이 될 듯합니다. 휠 안쪽을 보시면 6P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온에서 페이드 현상을 감소를 해주고요. 제동력 또한 강력하다고 합니다. 대신 냉간 작동 시에 소음이라든지 대동력이 조금 저하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이드 미러는 블랙 컬러의 플래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필러가 아닌 도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리의 면적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유리할 것 같고요. 안쪽으로 말아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소음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유구를 열어보면 캠 리스 방식이라서 바로 주유를 하기 좋습니다.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하기 때문에 고급유를 주입을 해야 되고요. 연비는 7km 정도 나오고 연간 2만 km 정도 주행을 했을 경우에 유류비만 연간 640만 원 정도가 들긴 합니다. 후면부에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 쪽에 탄소 섬유 립 스포일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차량은 끝단에 카본 소재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리어램프는 좌우가 이어져 있는 타입이고요. 현재 이 차량은 클리어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레드와 클리어 총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범퍼를 보시면은 F1 레이싱카를 보는 듯한 과감한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고성능 룩을 잘 구현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쿼드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DBS는 그냥 듀얼이 적용이 되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렁크 개폐 버튼 같은 경우는 번호판 상단 쪽에 위치를 합니다. 누르면 개폐되는 속도가 살짝은 느린 편에 속하고요. 총 638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짐을 싣고 내렸을 때 사용을 하는 에어서스 하강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2열 전동 폴딩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냥 버튼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적용을 시켜서 확실히 디테일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덮개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까지 가죽으로 덮인 차량을 처음 봅니다. 스티치도 시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도어는 플러시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누른 다음에 당기면 오픈이 되는 방식이고요. SUV 중에서 드물게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차다운 면모인 것 같고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방식들은 2열은 보통 윈도우가 다 내려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DBX 707은 1열과 마찬가지로 유리가 모두 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시트를 보면은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앉아봤을 때 착자감이 딱 맞는 듯해서 정말 좋았고요. 가죽의 재질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스티치도 다른 차량 브랜드보다 좀 더 굵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퀄리티가 하이엔드다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DBX 707은 실내 곳곳에 플라스틱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가죽 사용 빈도가 월등히 많은 차량인데요. 그만큼 디테일이나 고급성을 상당히 강조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원형의 3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주행 보조를 위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중앙부에 애스턴 마틴 엠블럼이 스티어링 휠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작게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대형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 또한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래픽 자체가 너무 아날로그틱해서 뭔가 요즘 차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차량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리스탈 느낌이 나서 고급스럽고요. 다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 D드라이브가 가장 멀기 때문에 실사용성은 살짝은 나쁜 편입니다. 중앙부에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시스템이 한 묶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터치식일 것 같긴 하지만 터치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중앙부의 컨트롤러로 조절을 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은 물리 버튼과 터치식이 혼합이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들의 기어 셀렉터가 있는 위치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조그 셔틀이 위치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스포츠 플러스는 이 가변 배기까지 같이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차량의 힘을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카본 재질과 블랙 하이글로시도 다른 차량들보다 고급스러움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아래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총 2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컵을 넣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에는 콘솔 박스가 위치해 있는데요. 수입차 치고는 나름 깊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들을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닫았을 때 슬라이딩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승하차를 위한 손잡이까지 뭔가 명품 가죽 가방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재질 면에서는 이 차량을 따라올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에는 파노라마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오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의 고가의 차량들은 알칸타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루프까지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은 처음 봅니다. 리클라이닝이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받이가 다소 서 있는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착자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외에는 이렇다 할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루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4존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통풍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짠! 저는 에스턴 마틴 DBX707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게 초고가 하이엔드 슈퍼 SUV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탑승하기 전에 뭔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편하네요. 전고가 높은 대형 SUV다 보니까 이 시야각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벤츠의 GL2급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다만 이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크기는 큰데요. 이 좌우 폭이 살짝 좁습니다. 이 정도 체급을 가진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후방 시야는 비교적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DBX707은 벤츠 AMG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AMG GT도 시승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회전 질감 자체는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DBX707이 약간 더 매캐한 느낌이 듭니다. 엔진룸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이 엔진 사운드가 흡사 에어컨을 풀로 사용했을 경우에 느껴지는 그런 소음들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8기통 트윈터보 4.0 가솔린 엔진의 이 음색은 우르르 쾅쾅 하면서 이 감성 마력을 끌어올려주는 타입이 아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엔드 SUV이기 때문에 정숙도도 뭔가 롤스로이스에 버금가는, 벤틀리에 버금가는 조용한 실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707마력짜리 고성능이라서 그럴까요? 뭔가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진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SUV에서 찾아보기 힘든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이쪽에서 미세하게 윈드 노이즈가 들리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 가격대에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경우에 조용한 편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 중인 DBX707은 무려 23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륜 타이어 편평비는 35고요. 후륜은 30입니다. 보통의 이 정도 크기의 SUV라고 치면은 45 정도의 편평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훨씬 더 작은 수치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노면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진행 중인데요. 노면의 사운드가 좀 다이렉트로 운전자에게 들리는 편입니다.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약간은 아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데일리카로 탈 수 없을 만큼 승차감이 부족하냐?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는 GT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랙이 있지 않는 정말 잘 닦인 도로를 주행했을 경우에는 전고가 높고 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이런 일상 주행보다는 서킷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극한 주행을 했을 때 진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DBX707의 가속 성능을 느껴보겠습니다. DBX707은 707마력이기 때문에 707이라는 네이밍이 붙여졌습니다. 토크는 91.8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제로백은 무려 3.3초가 나온다고 합니다.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도 모든 수치적으로 훨씬 더 우세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요 센터 중앙부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터레인, 인디비주얼, GT,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뭔가 RPM 3000 이상부터 터빈이 샥 돌아가면서 이 차량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RPM 3000 이하에서는 솔직히 이 차량의 진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엑셀을 좀 밟아보겠습니다. 프랑셀! 와, RPM 4000 이상부터 와, 부스트가 팡팡 터지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저 살짝 놀랬습니다. 뭔가 뒤에서 장풍을 쏜 것처럼 확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엑셀링. 우와,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거든요. 와, 현재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단을 써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탑기어를 좀 아껴주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어요.
와, 이 차량은 RPM 4000 이상부터 제대로 된 부스트가 팡팡 터집니다. 이 차량이 팝콘이 따로 있진 않은데요. 엑셀링만으로 감성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와, 정말 멋집니다. 자, 드디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밟아보겠습니다. 풀악셀! 와, 야! 방금 팝콘까지는 아니지만 배기음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변했거든요. 이렇게 와, 이 차량이 왜 700마력대인지 와, 고속으로 밟는데도 전혀 불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고가 살짝 낮아지면서 다운포스가 증가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와, 그리고 속도가 높아질수록 핸들도 약간 무거워지면서 조정 성능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드존은 7000에서 8000 RPM까지 잡혀 있고요. 최고 속도는 계기판에서 330km까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10km까지 주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면서 이 차량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코너를 진입하면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거의 동글뱅이 수준이거든요. 이게 진출입로 구간이라서 각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핸들링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핸들을 조향하는 방향 그대로 가감 없이 다이렉트로 조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느껴지는 감성은 후륜에서 보태주는 힘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요.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제가 타봤었던 SUV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스포티합니다. 보통에 이렇게 덩치가 큰 SUV들은 차선 변경을 할 때 약간의 롤링이나 피칭, 기울어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핸들을 꺾는 방향 쪽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울어짐이 아예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해 볼게요. 야, 진짜 이게 핸들을 꺾는 방향으로 정말 스포티하게 반응을 해주고요. 내가 가는 방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말 정직한 방향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의 접지력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DBX707은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면에서 붙들어주는 안정감이 다른 SUV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흡사 정고가 낮은 스포츠 세단을 탄 것과 같은 거의 해치백에 준하는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잘 가는 만큼 제동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DBX707은 6P 캘리퍼에 카본 세라믹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또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급하게 밟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2300kg 가까이 합니다. 슈퍼카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힘을 온전히 제동을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나름 이게 IS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 시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지금처럼 충분히 예열을 한 상태에서는 괜찮긴 한데요. 주차했다가 처음 주행할 때는 예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짝의 소음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 DBX707은 럭셔리 슈퍼 SUV지만 편의 기능 또한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거든요. 차선 보조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주행 보조와 주차 보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운전을 할 때 편리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DBX707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7km 정도가 나오고요. 이런 차량의 연비를 측정하는 게 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10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실연비는 현재 6.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707마력짜리 고성능 차 치고는 평이하게 나오지 않나 싶네요. 자, 이렇게 에스턴 마틴 DBX707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에 퀄리티 높은 실내,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성능감이 역시 어나더 레벨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